안녕하세요. 저는 고양이 집사 모미 엄마입니다. 요즘 우리 모미의 매끈하고 까만 털 위로 자꾸만 소복하게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. 이거 혹시 비듬일까요? 갑자기 이렇게 우두두 비듬이 생긴 걸까요? 이럴 땐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 건지 털어내도 자꾸 까만 털 위로 하얀 눈이 쌓여요. 고양인데 목욕이 가능할까요? 너무 속상합니다. 뭐가 문제일까요? 요즘 같은 계절에 날이 쌀쌀해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일단 난방기구를 틀기 시작하면서 특히 건조해지니까 이 털의 각질들이 더 두드러지고, 까만 고양이들은 하얀 털을 가진, 밝은색 털을 가진 강아지나 고양이들보다 좀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미처럼 이렇게 심하게 각질이 보일 때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. 가장 흔한 경우는 환경이에요. 건조하기 때문에. 보통 겨울철에 이 고양이를 키우는 집, 그리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, 보통 적정 습도는 50에서 60% 정도, 그리고 온도는 20에서 24도 정도예요. 그러니까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했을 때 이렇게 각질이 자꾸 생길 수 있고요. 만약에 이 경우가 강아지라면 내가 목욕을 시킬 때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게 아닌가, 그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 열심히 목욕을 했어요. 그런데 뜨거운 바람을 확 말리면 각질이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건조해지면서 다 일어나는 거죠. 고양이의 경우 너무 뚱뚱해서 그루밍이 안 될 때, 원래 알아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있겠고요. 정말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, 예를 들면 신부전이나 간부전이나 탈수나,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체중이 계속 빠지는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런 경우에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왜 이런 하얀 비듬이 아니라 약간 피부 딱지처럼 이렇게 각질이 생기는 경우는, 강아지의 경우는 대다수 곰팡이 질환일 가능성이 있죠. 귓병이 옮고 전신 감염이 된다거나 할 때 아무리 씻겨도 냄새나고 각질 생기는 게 계속 생길 거예요. 또 지루성 각질이 있어요. 시추 같은 경우도. 그럴 때에도 열심히 약용 샴푸를 매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. 냄새가 나니까. 근데 그런 애들은 각질이 이렇게만 움직여도 막 쏟아져요. 그러니까 씻어도 혹은 지금처럼 건조한 것도 좀 좋아지게 해, 보습도 해줘. 그런데도 계속 각질이 생기고 심지어 냄새도 나고 아이가 막 몸을 털고 자꾸 긁는다. 그러면 반드시 피부 질환을 의심하셔야 돼요. 그럼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고 약용 샴푸도 좀 처방하고 먹는 약도 먹고, 그러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. This is Sparta! 제일 중요한 건 각질을 잡기 위해선 그 원인이 뭐가 됐든 보습이에요. 피부의 각질층은 페스츄리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자꾸 이 각질이 탈락이 되면서 밑에서 피부가 새롭게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. 이게 건조함이 됐든 아니면 질병이 됐든 아이가 허약해서이든,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피부 영양제도 괜찮지만 계속해서 보습막을 형성해 주는 거죠. 재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거예요. 집에 가습기를 적절하게 놔두셔서 습도계를 같이 옆에 두시는 거예요. 50%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제를 쓰시는 거예요. 보습 스프레이도 괜찮고 보습 크림 같은 것도 괜찮은데, 이거를 매일매일 뿌리기도 하고, 그 목욕하고 나서 젖은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왜 우리 트리트먼트 하듯이 막 뿌려요. 막 많이, 평소보다 한 2배, 3배 많이 흥건하게 젖은 상태에서 뿌리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걸 타올로 그냥 닦아주시는 걸로 말리는 겁니다. 대다수 고양이는 목욕을 하려면 막 전쟁을 치르거든요. 저희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목욕이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. 매일매일 목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
이렇게 몸을 다 닦아서 각질을 한번 싹 씻어내고, 그러니까 닦아내는 거죠. 닦아내고 살짝 젖은 상태에서 보습제를 뿌리고 톡톡톡톡톡 두들겨 주세요. 그리고 털이 있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가면서 다시 보습제를 뿌려서 충분히 흡수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. 목욕을 워낙 고양이들은 싫어하고 평생 목욕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, 비듬이 생기면 뭐 방법이 없거든요. 그렇다고 막 정말 온몸을 핥혀가면서 목욕할 수 없으니까 자꾸 더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거든요. 근데 저희 라비를 보면, 라비는 진짜 각질이 없어요. 자랑한다. 보실래요? 깨끗합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. 라비, 얘를, 라비 이리 와요. 아유 힘들어. 아이, 라비 안 되겠는데. 안 돼요? 이거 한다고 너. 우리 꾸는 이걸 정말 사랑합니다. 꾸꾸야, 꾸꾸. 아이 좋아, 아이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. 꾸야. 그르릉 그르릉 들리세요? 처음에 이 빗질의 길이 들려면 제일 좋아하는 등 부위만 정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일로 와봐요. 꾸꾸 일로 와요. 그렇지. 일로 와봐요. 옳지. 옳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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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차. 아이 좋아. 아이 너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오구 너무 좋아. 좋아. 너무 좋아서 보셨어요? 아구 하는 거. 씹어 먹으려 그래. 너무 좋으면 애들이 이를 막 갈거든요.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속털이 벗겨지면 빗어가지고 이것도 한번, 얘가 이 빗을 좋아해서 이것도 좋아하는 빗을, 아우 좋아, 아우 좋아, 어우 좋아. 좋아, 너무 좋아. 그래서 먼저 묵은 털들을 다 이렇게 벗겨주세요. 좋아요. 아이고 좋아. 그냥 슝슝슝. 알았어. 그럼 또 할 거예요. 제가 얘를 엄청 아끼는데 제가 얘를 그루밍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걸로 그루밍을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러면 하루에 있는 먼지도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고, 네. 특히 얘네는 모래를 쓰잖아요. 모래 때문에 엉덩이 쪽에 뭐 벤토나이트 가루나 아니면 두부모래 가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쪽에 모래 가루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은데, 애들에 따라서 정방향으로 쓰는 걸 먼저 좋아하고
역방향으로 닦아주면 도망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그거는 아이들 상태를 보면서 조절을 하시되 어쨌거나 충분히 촉촉하게 닦아주는 거죠. 여기에 묻은 각질도 좀 수분을 머금고 피부에도 좀 수분이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. 이때 너무 큰 타월보다는 핸드 타월 정도?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원래 행주로 나온 건데요. 그게 좀 가볍고 제 손 사이즈에는 맞아서 그냥 이걸 아예 전용 타월로 씁니다. 쉽게 말해서 목욕을 이걸로 대신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직접 뿌리면 애들이 놀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빗에다가 합니다. 이비수라기. 이렇게 하고 역방향으로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보습 스프레이가 충분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역방향으로 해줍니다. 좋아요. 좀만 기다리세요. 이 정방향으로 했을 때에는 피부 안쪽까지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때 너무 건조한 아이의 경우에는 보습 스프레이에다가 코코넛 오일 있잖아요. 먹는 오일 같은 그 코코넛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것도 좋아요. 이렇게 하고 다시 아이뻐. 중요한 건 아무리 이게 좋아도 처음부터 상구기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. 그냥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처음엔 부분, 이 가벼운 솔 정도로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랑빛 정도로 등 긁어주는 용도로 쓰시고 뭐 이런 보습제는 코코넛 오일 써서 손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는 것도 초보 집사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너무 좋아. 많이 건조하세요. 마무리. 꾸꾸야. 아이 좋아. 보송보송하죠?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. 개인적인 팁입니다. 그러니까 뭐 여기에 다른 얘기를 더 좋은 팁이 있다. 난 더 좋은 도구가 있다 그러면 댓글에 달아주세요. 저도 참고할게요.